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하지만 그중 몇몇은 우리의 삶을 뒤흔듭니다. 겉으론 친절해도 속마음은 칼날 같은 사람이 있죠. 처음엔 그저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말도 잘하고 인사성도 밝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경계심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작은 말 한마디, 작은 눈빛 하나가 걸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저런 눈빛을 했지? 그 사람은 내게 서서히 상처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곁에 있으면 있을수록 나는 점점 지치고 불안해졌습니다. 그제 알았습니다. 그 사람의 본 모습은 처음 보았던 그 웃는 얼굴이 아니라 대화 중 번뜩였던 그 눈빛이었다는 것을요. 사람의 말은 꾸밀 수 있어도 눈빛은 꾸밀 수 없습니다. 눈은 마음의 창입니다. 그 사람의 속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곳이죠. 우리는 종종 사람을 겉모습이나 말투로만 판단합니다. 그래서 상처를 입고 뒤늦게 후회하곤 하죠. 하지만 만약 그 사람의 본심을 처음부터 알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사람의 눈을 통해 인성을 알아보는 법, 그리고 그 외에도 한눈에 본성을 꿰뚫어보는 실전 인간관계 팁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당신은 앞으로 더 이상 사람 때문에 쉽게 상처받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 누구를 믿고 누구를 멀리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어릴 적 제가 겪었던 일입니다. 중학교 시절 전학을 간 첫날이었죠. 교실에 들어섰을 때 아이들이 웅성거렸고 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다가왔습니다. 밝은 얼굴로 말 걸며 제 옆에 앉았죠. 어디서 왔어? 반가워. 처음엔 고마웠습니다. 그 친구 덕에 어색함을 덜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아이는 수업 시간마다 제 공책을 훔쳐보며 웃었고 쉬는 시간마다 저를 다른 아이들과 서서히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은 묘했습니다. 언제나 미소를 머금었지만 어딘가 공허하고 제 반응을 관찰하는 듯한 느낌이었죠. 결국 몇 달 후 그 친구는 다른 아이들과 저를 이간질했고 전 그 반에서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니 그 아이의 눈은 처음부터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늘 저를 통제하려는 사람의 눈이었죠. 그때 저는 하나를 배웠습니다. 사람의 인성은 말이 아니라 눈빛에서 가장 먼저 드러난다는 것. 그 눈을 보면 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방식, 나를 대하는 속마음이 숨김없이 비춰집니다. 동양 철학자 순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은 마음의 기운이 모이는 곳이다. 누군가를 만나면 먼저 그 사람의 눈을 보세요. 눈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으니까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어떻게 눈빛을 통해 사람의 본성을 읽을 수 있는지, 그리고 눈 외에도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알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인성을 눈으로 알아보는 방법. 그 첫 번째는 바로 눈동자의 초점입니다. 진심을 담은 사람은 당신의 눈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거짓을 말하거나 속마음에 다른 의도가 있는 사람은 눈을 맞추지 못합니다. 혹은 아주 짧게만 바라보거나 지속적으로 눈동자를 이리저리 움직입니다. 진심은 정면을 향하고 거짓은 회피합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그 사람이 당신의 눈을 바라보는 시간, 그 시간 속에서 그 사람의 솔직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느 중년 부부의 사연이 있습니다. 남편은 늘 조용하고 무뚝뚝했지만 성실하게 가정을 지켜온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는 어느 날부터 남편의 행동이 조금씩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말은 그대로인데 표정과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당신 괜찮아? 응, 아무 일 없어.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대답할 때마다 시선을 회피했습니다. 결국 아내는 조심스럽게 남편의 지갑을 열어 메모 하나를 발견합니다. 미안해. 이제 와서야 내 마음을 알겠어. 남편은 직장에서 해고된 뒤 혼자 감당하려 했던 겁니다. 아내를 실망시키기 싫어서 숨기고 싶었던 그 마음이 말보다 먼저 눈빛에서 흘러나온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말보다 눈으로 먼저 진실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말로 속이려 해도 눈동자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두 번째는 눈의 깜빡임 횟수입니다. 과도하게 눈을 자주 깜빡이는 사람은 불안하거나 긴장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자신의 말에 확신이 없거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경우 이런 특징이 나타납니다. 반면 편안하고 안정된 사람은 눈 깜빡임도 자연스럽고 일정합니다. 예전에 상담실을 찾은 한 어르신은 늘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 못해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말은 참 곱게 하는데 왠지 모르게 숨이 턱 막혀요. 저는 그와의 대화를 녹음해 두었다며 영상으로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 영상 속에서 부탁을 건네는 사람은 말은 공손했지만 눈동자는 빛이 없고 눈 깜빡임이 과도하게 많았습니다. 그 어르신은 그제서야 깨달았죠. 그 사람이 말은 다정했지만 속으로는 자신을 이용할 생각뿐이었다는 걸. 그 사람의 눈은 진심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속셈을 감추며 시선을 분산시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 눈빛을 많이 마주합니다. 누군가가 웃으며 다가오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이 답답한 느낌. 그건 우리의 직감이 눈에서 이상함을 먼저 느낀 것이죠. 눈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숨기려 해도 그 사람의 감정은 눈을 통해 먼저 흘러나옵니다. 눈을 보세요. 그리고 그 눈이 당신을 편하게 하는지 아니면 긴장하게 하는지를 느껴보세요. 그 감정이 곧 그 사람의 진짜 마음입니다. 동양 고전 책은담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눈빛이 맑은 사람을 가까이 하라. 그는 거짓보다 진실을 품는다. 우리 주변에는 눈빛 하나로도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말을 잘해도 눈빛이 날카롭고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 말보다 먼저 그 눈이 당신의 마음을 향하고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세요. 다음은 사람의 인성을 알 수 있는 세 번째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눈에 이어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은 말투와 침묵의 균형입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말하지 않는 순간은 숨길 수 없습니다. 진심이 담긴 사람은 침묵조차 따뜻합니다. 필요 없는 말을 덜고 상대가 말할 때는 눈을 맞추며 들어줍니다. 반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말은 화려하지만 침묵이 불편하고 타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어느 60대 여성의 상담 기록입니다. 그녀는 몇 년 전 아파트 단지 내 모임에서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늘 다정한 말투로 주변을 챙겼고 말솜씨도 좋아 인기가 많았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친구와 단둘이 있으면 왠지 모를 긴장감이 흘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친구는 언제나 자기 이야기만 했고 상대의 말에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말을 멈춘 순간에는 침묵 대신 조급한 시선 처리와 자신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분위기를 채우려 했죠. 말이 많은 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말의 깊이는 침묵과 짝을 이룰 때 완성됩니다. 그 사람이 상대의 침묵을 편안히 받아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신의 말로만 침묵을 억누르려는 사람인지 그걸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철학자는 말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 침묵을 통해 타인을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말보다 말 사이의 공백에서 더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네 번째, 사람을 만났을 때 느껴지는 에너지입니다. 이것은 감정적 직감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의 만남이 당신을 밝게 만드는지 아니면 이유 없이 지치게 하는지 몸이 먼저 반응하는 순간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 전염이라고 말합니다. 감정은 말보다 빠르게 표정, 억양, 몸짓, 에너지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감정은 진짜일수록 상대의 내면까지 깊이 스며듭니다. 한 직장인의 이야기입니다. 같은 부서 동료가 있었는데 겉으론 다정했지만 그와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 항상 자신이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자신이 예민한 줄 알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말투에는 항상 비교와 판단이 섞여 있었고 칭찬조차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국 그 동료는 자신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 옆에서만 편안함을 느끼는 유형이었죠. 진심은 상대를 편안하게 합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놓이고 떠난 후에도 마음에 따뜻함이 남습니다. 반면 겉으론 웃고 있지만 그 자리에 있으면 이유 없이 기운이 빠진다면 그건 당신의 몸이 이미 신호를 받고 있는 겁니다. 좋은 관계는 피곤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람은 당신을 평안하게 합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다산 정약용은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말보다 함께 있었던 뒤의 기분을 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과 나눈 말보다 그 사람과 헤어진 후 남는 여운이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이다. 이 문장은 우리가 관계 속에서 무엇을 봐야 하는지 아주 정확히 짚어줍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사람의 인성을 꿰뚫는 핵심 단서, 바로 작은 선택에서 드러나는 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5번째, 사람의 본성은 언제나 작은 선택 속에서 드러납니다. 거창한 약속이나 대단한 말이 아니라 일상의 아주 사소한 순간들, 작은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을 보여줍니다. 길을 걷다 누군가가 떨어뜨린 지갑을 보았을 때, 식당에서 서빙 직원이 실수했을 때,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려 할 때, 그 순간의 행동 하나에 그 사람의 품성과 배려심, 그리고 진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정치인이나 유명인의 인터뷰는 많은 이들이 준비합니다. 어떤 단어를 쓸지, 어떤 표정을 지을지까지 연습합니다. 하지만 기자와 카메라가 꺼진 후 그들이 보이는 행동, 옆 사람을 대하는 눈빛, 그게 바로 본 모습입니다. 한 중년 남성의 사연이 기억납니다. 오랜만에 소개팅을 나갔고 상대 여성은 말도 조심스럽고 차분한 인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대화를 할 때 자신의 이야기를 적당히 하며 상대의 말에 귀 기울였고 자연스럽게 웃으며 잘 반응했습니다. 모든 게 좋았지만 남성은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에게 그녀가 보여준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직원이 물을 늦게 가져왔을 때 그녀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눈빛은 싸늘했고 입꼬리는 내려가 있었죠. 음식이 약간 식은 것을 보고는 불쾌하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남성은 그날 이후 그녀에게 다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언젠가 약해졌을 때 그녀가 나를 어떻게 볼지 직원에게 보인 눈빛에서 알겠더라고요. 작은 행동 하나에 사람은 진심을 담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무의식 중에 가장 쉽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를 자신에게 얼마나 잘해주는가로만 판단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어릴 적 어머니는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착한 사람인지 보려면 그 사람이 약한 사람한테 어떻게 하는지만 보면 된다. 말없이 옆 사람의 짐을 들어주고 줄을 서 있을 때 어르신을 앞으로 보내드리는 사람, 작은 것 하나를 나누기 위해 기꺼이 시간을 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인성이 좋은 사람입니다. 작은 것에 성실한 사람은 큰일에도 진심을 담을 수 있습니다. 작은 선택을 대충 넘기는 사람은 언젠가 큰 문제에서도 책임을 회피하게 됩니다. 동양 고전중 논어에 공자가 제자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알려면 먼저 그의 작은 습관을 살펴라. 사람은 작은 순간에서 가장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누군가의 눈빛, 말투, 침묵, 함께 있을 때의 에너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은 선택의 태도, 이 5가지를 보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진실을 보는 눈은 경험과 마음의 여유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 바쁘고 조급할 때는 이 사소한 신호들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판단할 때 한 발짝 물러나 조용히 살펴보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진짜 사람은 겉모습이 아닌 작은 순간에서 빛납니다. 이제 우리는 이 5가지를 일상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더 구체적인 사례로 풀어보며 그 안에 숨어있는 인간관계의 본질을 하나씩 짚어가 보겠습니다. 이 5가지 기준을 알게 된 이후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분들의 사연이 종종 들어옵니다. 그중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경력 단절 후 오랜만에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된 그녀는 낯선 환경에서 사람들과 조심스럽게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무척 친절했던 동료 한 명이 있었습니다. 커피를 사주고 점심도 챙겨주는 등 겉보기엔 이상적인 사람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의 눈빛이 자신을 살피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 누가 누구랑 친한지, 누가 상사에게 미움을 사는지 그는 항상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회의 시간에도 눈은 상사의 눈치를 끊임없이 확인하며 움직였고 동료가 실수하면
말은 위로했지만 그 시선은 놀림과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사람의 말은 믿을 수 없고 눈과 태도가 진실을 말하고 있음을 차츰 깨달아갔습니다. 결국 그는 어느 날부터 그녀에게 부탁을 하기 시작했고 그 부탁은 점점 그녀의 책임을 떠넘기는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그건 네가 알아서 해주면 좋겠어. 나는 너처럼 꼼꼼하질 못해서 말이지. 처음에는 도와주는 척, 나중엔 이용하는 방식이었죠. 이야기를 들은 저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당신을 돕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도움받는 척하며 책임을 넘기려 했던 겁니다. 그 눈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진심이 아니었죠. 그녀는 이후 그 사람과의 거리를 조심스럽게 두었고 서서히 스스로의 삶을 지켜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이런 교훈을 얻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말을 잘해도 그 말이 자신을 위한 것인지 상대를 위한 것인지를 눈빛과 태도가 먼저 말해준다는 것.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겉으론 무뚝뚝하고 말도 서툰 사람이지만 눈빛은 정직하고 작은 일에 진심을 다하는 사람. 한 노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아내는 평생 남편의 무뚝뚝함에 서운함을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말수도 없고 표현도 없고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없는 남편. 하지만 아내가 크게 아팠을 때 남편은 하루도 빠짐없이 아내의 손을 잡고 병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손을 꼭 잡고 눈을 바라보며 함께 시간을 보냈죠. 아내는 말합니다. 그때 남편의 눈을 보면서 평생 받은 적 없는 사랑을 단 한 번에 느꼈어요. 그 눈빛 하나에 다 있었더라고요. 말이 아니라 마음이. 이처럼 진짜 사랑, 진짜 사람은 입에서가 아니라 눈과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을 따뜻하게 바꿔줍니다. 지금 생각해 보세요.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 중 말은 화려하지만 왠지 모르게 지치는 사람, 말은 없지만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 누가 진짜 내 편일까요? 말보다 눈을 보세요. 웃음보다 침묵을 보세요. 화려함보다 따뜻함을 보세요. 좋은 사람은 눈빛이 맑고 작은 배려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하면 나도 편안해지고 내 삶도 조금씩 단단해집니다. 이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이 5가지 기준을 조용히 적용해보는 연습을 시작해봐야 합니다. 다음은 그 기준을 통해 인생에서 꼭 피해야 할 사람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더 구체적으로 알아봅니다. 인생에서 꼭 피해야 할 사람을 눈과 태도로 구분하는 법. 이제 그 실제 이야기를 전해드릴 차례입니다. 50대 초반의 한 남성은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타인의 말에 쉽게 휘둘리지 않고 자기 할 일을 묵묵히 해내는 성격이었죠. 하지만 은퇴를 앞두고 작은 사업을 제안받으며 한 사람과 가까워졌습니다. 그 사람은 유난히 말을 잘했습니다. 겸손한 척하면서도 늘 자신의 인맥과 능력을 강조했고 무엇보다 다정한 말투와 재치 있는 표현으로 사람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죠. 그 남성은 처음엔 경계했지만 함께 식사를 하고 가족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상대의 말만 믿고 적지 않은 돈을 투자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이상한 조짐들이 보였습니다. 처음엔 빠르게 연락되던 사람이 이유 없이 전화를 피했고 문자를 보내도 늘 짧고 성의 없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달라진 건 그의 눈빛이었습니다. 처음엔 반짝였던 눈이 만날수록 흐릿해졌고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 눈에는 진심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 남성은 큰 손해를 보았고 사람에 대한 깊은 불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땐 왜 그 눈을 못 봤을까? 왜 그렇게 말만 믿었을까? 그는 오랫동안 자신을 책망했습니다.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건 사람을 믿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을 말로만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눈빛은 상대가 나를 대하는 마음을 가장 정직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말이 지나치게 부드럽고 너무 잘 포장되어 있을 땐 그 안에 진심보다 목적이 숨어 있을 가능성을 조심해야 합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굳이 나를 설득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행동으로 보여주고 내가 믿을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만들어줍니다. 또 다른 사연입니다. 60대 여성 한 분은 오랜 친구에게 계속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번 한 번만 도와줘. 넌 늘 듬직해서 그래. 그 말은 칭찬 같았지만 사실은 책임을 전가하는 말이었죠. 그 친구는 늘 자신이 힘들 땐 도움을 청하고 자신이 편해지면 연락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성은 사람은 원래 그런 거라며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런데 딸이 어느 날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 사람한테 부탁해 본 적 있어?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늘 들어주는 사람이었고 상대는 늘 받기만 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조건 이해받고 싶고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을 때 진짜 나를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인간관계는 주고받음의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늘 듣기만 하고 그 사람이 말만 한다면 그건 관계가 아니라 소모입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은 당신을 지치게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시간과 마음을 자신만의 편의에 쓰지 않습니다. 어떤 관계든 그 시작엔 눈이 있습니다. 눈은 마음의 진심을 가장 빠르고 솔직하게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말에 속았는지, 얼마나 많은 눈빛을 지나쳤는지. 인간관계는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고 마음을 살리거나 망가뜨릴 수 있는 결정입니다. 사람을 알아보는 힘은 결국 자신을 지키는 힘입니다. 그 힘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이 5가지 기준을 마음속에 새겨보세요. 첫째, 그 사람의 눈을 보세요. 당신을 똑바로 바라보는지, 시선을 피하며 말을 돌리는지. 둘째, 눈 깜빡임과 동공의 움직임을 살펴보세요. 불안한 사람은 그 감정을 숨기지 못합니다. 진심은 눈동자에 드러납니다. 셋째, 말과 침묵의 균형을 보세요. 상대방의 침묵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신의 말로만 상대를 덮어버리는 사람인지. 넷째, 함께 있을 때 느껴지는 에너지를 기억하세요. 좋은 사람은 설명 없이도 편안하고 겉으로 친절해도 이유 없이 지치는 사람은 어딘가에서 당신을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다섯째, 아주 작은 선택의 순간들을 관찰하세요. 약자에게 베푸는가? 자신보다 낮은 위치의 사람에게 어떤 시선을 보내는가? 그 모든 행동은 본심을 가리지 못합니다. 이 5가지는 그 어떤 시험보다 정확한 인성 판별 기준입니다. 눈빛, 말투, 행동, 에너지, 선택. 우리는 늘 누군가를 만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누구를 곁에 두고 누구와 거리를 둬야 할지는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 결정을 도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한 이 기준들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타인을 판단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는 데도 필요합니다. 나는 누군가를 볼 때 진심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내 말과 침묵은 상대를 위한 것인가? 나는 어떤 에너지를 주고 있는가?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힘은 결국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 방송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한 고사성어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금묵자의 근주자적.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 주사를 가까이 하면 붉어진다. 곁에 어떤 사람을 두느냐는 곧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를 결정합니다. 그러니 부디 당신의 삶에 따뜻하고 선한 눈빛을 가진 사람,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 작은 순간에도 진심을 담는 사람을 가까이 두시길 바랍니다. 이 방송이 당신의 하루에 작은 안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 그래, 이제는 내가 사람을 보는 기준을 갖고 싶다. 이런 울림이 전해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야기를 들으시며 떠오른 사람이 있다면 그 이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혹은 당신의 이야기를 살짝 들려주셔도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따뜻한 이야기를 더 많은 이에게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내 마음을 지키는 연습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당신이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당신 곁엔 언제나 당신을 믿고 지켜보는 눈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노후의 커피 한 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